자, 시작해보죠. 오늘 챕터 12 바람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바람, 공기가 움직이는 거죠? 네. 왜 움직일까요? 예, 기압차 때문에. 그렇죠. 바람은 기압차 때문에 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압이 뭡니까? 근데 공기가 눌러주는 힘을 우리는 기압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1기압하에서 살고 있어요. 자, 원소기호 Hg 뭐죠? 수온. 수온이네요. 야, 옛날에 겁대가리 없이 수온을 막 만졌습니다. 우와. 중독되지 않아요? 예. 물론 이제 온도가 낮았을 상황이다 보니까 뭐 크게 수온 중독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만, 이거 조금만 가려면 수온 중독이 좀 심해지죠. 특히 기체 상태의 수온을 들이마셨을 때 죽을 확률이 꽤 높아요. 톨칠레라는 사람이 이렇게 유리관을 손에 팍 담아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 수온이 차 있겠죠. 이걸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비어 있는 수온이 이렇게 차여 있는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온 주위 높이는 76cm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체 다 수온입니다. 여기를 비어 있는 부분, 이걸 토리첼리의 진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왜 76cm에서 수온 높이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냈죠. 공기가 눌러주는 압력과 수온 기둥 76cm가 눌러주는 압력이 서로 같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기압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76cm만큼의 수온 기둥 또는 760mm만큼의 수온 기둥에 해당하는 압력입니다. 1기압이라는 게. 그리고 이건 이제 수온 기둥 높이고요. 1013 헥토 파스칼스인데요. 1파스칼이라는 압력은 1제곱미터의 면적에 1뉴턴의 힘이 눌러주는 이걸 우리는 1파스칼이라고 읽습니다. 헥토라고 불러주는 것은 10의 2승 100배를 뜻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1000, 만, 10만 대략 10만 파스칼 정도가 우리는 1기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놈은 수온의 밀도가 물보다 13.6배 더 커요. 그래서 물 기둥을 따지면 대략 10m 정도의 물 기둥으로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수심 10m 깊어질 때마다 2기압씩 수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20m 깊이에 갔다는 것은 수압으로 2기압에 공기압이 눌러줘서 3기압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1000km 정도 되는 공기 기둥의 압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제곱센티미터로 따지면 대략 한 1kg 정도 되는 압력입니다. 1제곱센티미터 가로세로 1cm만큼의 1kg의 공기 기둥을 눌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손바닥 면적, 요 손바닥 면적만 하면 10cm, 10cm 하면은 10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100제곱센티미터에 여기 공기 기둥이 얼마만큼? 100kg 눌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와. 이것만 해도 100kg이 넘네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공기 기둥의 무게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은요. 이 공기압, 기압이라는 것은요. 한쪽 방향에 작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온 사방팔방 다 작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에 눌러주는 것과 여기서 떠받쳐주는 게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어서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끼고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막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막 여기를 공기가 없으면 저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거.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고산 지역에 가면 좀 부품이다. 우와. 내려가야겠네. 예, 그럼 수압 깊은 쪽에 들어가면 좀 많이 눌러집니다. 헐. 심지어 여기 흉강, 복강 비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도 짜고 됩니다. 그래서 펴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숨쉬기 힘들어지죠. 우와. 1기압 얘기해봤습니다. 토리첼리의 얘기였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공기압은 사방팔방 온 방향으로 다 작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이 없다에 손 있어요? 책이 없다 손. 책 다 있습니까? 네.
그 다음 시간에 안 들려야죠. 뒤에 13강이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학원 들어갑니다. 아, 굳이 필요가 없어. 왜요? 가져왔어요. 아, 내가 학원 가져 오는 소리 했나? 아니요. 근데 화학도 화학 필요하다 해서 헷갈렸는데. 그런가 보네요. 시간.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기압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면 근처에서 해수면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이 3,000m, 4,000m 이상의 고산지대 가면 흔히 말하는 고산병을 앓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뭐 두통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했던 좀 붓는 그런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뭐 코피가 난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도 있네요. 공기가 희박하다 보니까 고산지대 가면 숨 쉬는 게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고요. 코피는 왜 나요? 뭐 여러 가지 몸의 피로도가 쌓이면서 아, 그럴 수 있죠. 피곤하면 왜 코피가 나요? 택시한테 물어보자. 글쎄요. 피곤하다 무조건 코피 나는 건 아니고요. 밤 새면은 막 코피 자주 나잖아요. 왜 그렇게 공부해보고 싶습니까? 아니 해보는데 자, 빨리 정리하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쪽을 우리는 고기압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거예요. 1기압보다 높은 그게 아니고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이라는 이름을 쓰겠고 당연히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야. 저기압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근데 한글로 고기압 세 글자 쓰기 너무 힘드네요. H 쓰겠습니다. 오. 저기압 네. L 쓰겠습니다. 뭔 뜻인지 알겠죠? 네. 하이로. 하이로. 그렇다면 고기압 쪽은 바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니까 바람이 나가요. 공기가 나가요. 근데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 효과 때문에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야 되는 곳이 고기압입니다. 여기는 이제 전향력 효과 설명하면 좀 편한데요. 저기압 쪽은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기압 경도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전향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대기업 바닥과 마찰력까지 고려해야 되는 내용이 훨씬 더 복잡하게 나옵니다. 이건 셀페이 때 3회에 가르칠까요? 네. 4회에 가르칩니다. 우와.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원 수업을 따랐을 때는 너 왜 왔냐? 왜 왔어? 아니 왜 아니 그 전 시간 안 와서. 예. 학교 8시. 그래서 우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게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불어 귀 빨개. 들어간다는 게 저기압입니다. 이랬습니까? 네. 그럼 공기가 불어 나가는 고기압 쪽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하강 기류가 생깁니다. 하강 기류면 단열, 압축을 통해서 날씨가 맑은 날씨가 옵니다. 와. 반면 저기압 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공기가 들어왔으니까 위로 올라가죠. 상승 기류가 생깁니다. 지난 시간에 상승 기류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소개를 했습니다. 팽창해요. 그렇죠. 단열, 팽창해요. 팽창하게 되고 기온 하강하면서 이슬 정도 나면 구름이 생성되는 날씨가 그림. 흐린 날씨가 만들어집니다. 그림. 당연히로 우리 관심은 저기압 쪽이죠. 네. 아니 어렵잖아. 날씨가 흐려야 비 올지 안 올지 걱정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날씨가 맑은데
마시고 많이 가면 놀러 나가야 되죠. 그래요? 놀지 못해요. 나중에 놀러 가. 아, 페이지 211쪽이네요.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얘기는 북방구 과정이에요. 남방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방구가 메인 시험 문제 나올까? 당연히 북방구가 메인이지. 그냥 있어요. 그러면 남반구에 있는 나라에서는 시험 문제가 달라요? 그렇죠. 오. 저 시계 불러예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되겠죠. 반시계가 불어 들어가는 게 저기압 되겠습니다. 당연히 북방구 얘기예요. 남방구는 그와 반대쪽이죠. 그럼 왜 나가는? 그거는 이제 아까 말했죠. 전향력은 북방구에서 진행 방향에 오른쪽 휘게 만든 전향력이 있어요. 네. 남방구는 왼쪽으로 돌게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뭐라고요? 왜 시계방향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이게 알지? 공기압이. 공기압이 왜 바람이 불어 나가는데요.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니까 공기압이 아.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잖아요. 그러네요. 우리 이거 전기할 때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류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네. 쌤, 왜 북방구 기준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북방구에 북방구에 살잖아. 있잖아. 대부분 나라가 북방구에 있고요. 대부분의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 북방구에 다 몰려 있어요. 이거 몰랐어? 그래서 세계적으로 남북 문제라고 하면요. 경제력 문제예요. 흔히 말하는 잘 산 나라들이 북방구에 몰려 있고 남방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완화됐는데 동서 문제 전 세계적으로 동서 문제 하면요. 이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공산주의하고 이제 자유경제주의 뭐 이런 쪽으로 경제 체계, 정치 체계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근데요. 고기압에서 이렇게 하강률이 있고 저기압 상승률이 됐잖아요. 이건 지상의 얘기거든요. 상공에서는 어떨까요? 합니다. 상공에서는 저기압의 상공에서 공기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저기압의 상공, 보통 한 5km 이상의 높이였습니다. 이쪽은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돼서 공기가 이렇게 순환됩니다. 안에 주문은 뭐예요? 그래서 순환되는 거예요. 와. 알겠어요? 네. 저기압의 상공, 여기는 대략 5km 이상의 상공에서는 고기압이 되고 고기압의 상공인 저기압돼서 이렇게 공기가 온 게 이렇게 순환됩니다. 근데 왜 5km? 저기는 고기압인데 왜 저기압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가 저기압이라고? 당연히 지상에서 얘기죠. 다시 5km 높이 올라갈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재밌겠다. 비행기. 예, 비행기 타고는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은 당연히 지상에서의 관심이죠. 그래서 지상에서 이 리더가 훨씬 더 관심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 이 등압선이 훨씬 더 관심 있는 거고요. 이래서 네. 페이지 211조 얘기입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대기의 순환을 보는데요. 일단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중간 규모라는 걸 쓸게요. 중간 규모입니다. 낮의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낮에 햇빛 쨍쨍하면
육지 쪽은 하겠어요. 육지 쪽은 네. 뜨거워졌어요. 네. 바다 쪽은 그보단 덜 하겠네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공기의 상승이 있었던 이유 중에 불균등한 가열이 있었다 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빠르게 가열받았다고? 땅. 육지 쪽이 더 빠르게 가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지 쪽이 저기압 공기가 상승하고요. 바다 쪽은 고기압 공기가 하강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네요. 한낮의 상황입니다. 낮의 상황에서 육지가 더 빠르게 가열되어서 바람이 들어오는데요. 바람의 풍향은요 어디에서 오느냐가 중요해요.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오느냐입니다. 북쪽에서 바람이 오면 우리가 이것을 북풍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알겠어요? 바다에서 바람이 왔대요. 그렇죠. 해풍입니다. 낮의 상황입니다. 물론 밤의 상황도 있겠죠. 네. 근데 밤의 상황은 그와 네. 반대죠. 육지 쪽이 고, 바다 쪽이 저.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밤에서는 뭐라 부를래? 육풍. 예, 육풍이란 이름을 쓰겠네요. 그래서 중간 규모로 벌어지는 요걸 우리는 해육풍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거는 하루 기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해풍이 좀 더 강할까요? 육풍이 좀 더 강할까요? 해풍? 예, 해풍은 훨씬 강합니다. 왜요? 이 밤낮의 요 육지와 바다 쪽의 기압 차이가 낮에 더 빠르게 가열되는 걸로 인한 기압 차이가 온도 차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좀 나이 때쯤 되면 뭐 휴일에 자전거 타고 한강도 한번 가보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여기에서 한강까지요? 아니면 한강 직접 가서 자전거 타고도 놀러 수도 있잖아요. 자전거 타기. 자, 자전거를 타고 만약에 한강을 가겠다라고 했었을 때 여름철 한강을 하면 해풍이 작살나게 불어옵니다. 우와. 이 해풍이 부는 범위는 대략 한 100km 정도까지 됩니다. 오. 다시 말하면 김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한강을 지나서 한강 서울의 더 동쪽까지 그렇게 해풍령이 되는데 이게 한강이라는 게 옥목하게 돼 있잖아요. 항 따라서 강둑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람이 그게 엄청 세게 붑니다. 그래서 해풍 진짜 많이 세게 불 때는요 자전거 앞을 못 나가요. 그 정도예요? 예, 그 정도예요. 우와. 그럼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와 재밌겠다. 반대로 타면 아주 즐겁죠. 오, 최저. 뒤로 간다고? 왜? 더 빨라지지. 왜?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타냐. 네, 네가 타는 그러니까 방향이 서울이 이렇게 되고 한강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지? 이쪽으로 가면 힘들어요. 반대로 가면 와, 오. 개빠르게. 예 맞아요. 우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쪽으로 갔다가 나 되돌아오려면 와, 고생하는 거죠. 이 채로 페달을 뒤로 가요. 아 똑같구나. 페달을 뒤로 밟고. 웃지 마. 페달 뒤로 가고 뒤로. 목표만 가고 싶으면 이제 이형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궁금하긴 하다. 예. 네가 해. 20살 때면 바로 해봐야겠다. 왜? 왜 굳이 20살? 너 군대 가야 돼? 이따가 해야겠다. 진짜 바람에 안 보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어. 어? 왜 그래 지원들. 저주 걸지 마. 몇년 나중에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어, 재밌어요. 재밌다. 예. 벌써 15살. 뒤로 갈 수도 있네. 네. 야, 내가 그래서 서쪽으로 가려고 한 여름철에 자전거 타고 만약에 서쪽으로 가겠다면은 비추천이죠. 아, 동쪽으로 갔다가 거기 세워놓고 저쪽 타고 비가. 괜찮은데. 예. 나 그러니까 자기 체력 뭐 생각하고 뒷바람 불어주니까 쫙 달렸다가 다시 백 돌아가려고 하면 아 근데 체력 훈련은 그러면은 나중에 또 자고 반대로 바람 불 때 가면 되잖아. 예 그러면 되겠네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그래도 힘들잖아. 힘들기 싫으면 어쩔 수 없지. 자전거 2구 탈까? 오 괜찮다. 좀 말이 자전거 이상해. 타야 좋은데? 자전거 있는 거 반대로 가. 그냥 한강에는 저기 따릉이라고 하는 그 대여해주는 자전거 있거든요. 뭐 그런 거 타고 해도 되고요. 참 진짜 그 따릉이는 속도가 별로 안 나와요. 그니까 바람 불 때 타면 좋겠네.
그 일본 애들인가 뭐 중국 애들인가 와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한강에서 자전거 타고 치킨 먹기라고 하잖아요. 걔네도 관 커플 겁나 많을 것 같은데. 응? 커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커플? 지금 좀 커플 많을 수도 저 내 있고. 건데. 오늘 어째 생일님 알아요? 뭐 나한테 뭐 질문할 것도 있어요? 생일이잖아요. 쌤 인천 이사 오기 전에는 한강 쪽으로 자전거 타고 출퇴근 많이 했는데 우와. 오. 재밌어요? 성공하신 재밌겠냐? 출근하는 거. 그래? 출근길이 놀이공간이라고 되게 알아보는 출근길이요? 재밌어요.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이제 부천 살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출근 이렇게 이제 출근이 됐는데 태어날 때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 때도 있었어요. 우와. 야. 갓생 뭐야? 말하기는 그렇고. 자, 중간 규모가 있으면 중간 규모라는 게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중관이요. 예, 중간 규모. 그건 나 뭐예요? 대규모 소규모 그거는 이제 중간 규모인 줄 예, 알았는데. 중간 규모는 고기압과 저기압을 얘기해요. 이거예요. 아 저거. 그 다음에 지구 규모가 있습니다. 네. 네. 지구 규모로는 계절풍을 쓸게요.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 싶네요.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이 고기압, 북쪽은 저기압. 그래서 고기압의 저기압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나가요. 남쪽과 동쪽 방향에서 온다 해서 이걸 여름에는 남동동. 예, 남동 필요하다면 계절풍 쓰겠습니다. 그럼 겨울은 어떨까요? 겨울에는 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힘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서고 동저의 기압 배치를 가집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요. 어느 바람이 붑니까 하면 북서 예, 북서 계절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겨울에 퇴근하는 길은 북서풍을 맞바람 받습니다. 아이고야. 맞바람 받았습니다. 힘들어 뒤지겠어요. 와. 출근할 때는 밀어주는 바람이었는데 퇴근할 때는 뭐안 그래도 퇴근하면 예. 힘든데. 그래서 인천으로 이사 온 뒤에도 서울에서 출퇴근했거든요. 자전거 자전거로 걸렸어요? 예. 저요? 얼마나 걸리세요? 자전거로 1시간 한 10분 정도 오, 걸립니다. 대박. 말먹지. 예, 그 내가 목동까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우와, 그런 뭐 길인데 선생님 체력 대박. 야 힘들더라고. 저도 여름에 한 번 자전거 타고 어떻게 한 시간 나도 자전거 타고 싶어. 10분도 잘 못하는. 예? 어? 자, 아그 근데 말입니다. 나 오늘 5초 지금 못한. 그죠. 등압선 차이를 한번 볼래요? 네, 그래요. 등압선 차이가 어느 쪽이 더 좁습니까? 오른쪽이요. 겨울철입니다. 겨울철 바람이 그래서 더 세게 불어요. 여름보다. 예전에 혼합층 얘기했잖아요. 해수의 침상 구조하면서 혼합층 기억나요? 네. 혼합층 바람이 세게 불어요. 언제? 겨울철에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하는 이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절풍 불어오는 이것들도 결국엔 기압 차이가 되는 거죠. 여름에는 남쪽이 고기압, 겨울에는 북쪽 또는 서쪽이 고기압 되는 형태입니다. 계절풍 페이지 212쪽입니다. 해류풍과 계절풍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이런 대기 순환이 일어나려고 하면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기가 움직이려고 하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네. 그 에너지는 누구의 에너지입니까? 태양 에너지죠.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지구 에너지는 크게 태양 복사 에너지 말고도 지구 내부 에너지, 지진 및 화산을 일으키는, 그리고 조력 에너지, 밀살물을 일으키는 앵간한 것들은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일어납니다. 알겠어요? 근데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이거 예전에 한번 했던 겁니다.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위도별 에너지가 달라요. 불균형하죠. 파이 쓰는 거는 위도예요. 0도가 적도가 되겠고 90도가 극이 됩니다. 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반면 지구도 에너지를 내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위도별 차이가 그렇게 크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위도 쪽은 에너지가 많아요. 과잉하죠. 이 그래프 처음 본 그래프 아니죠? 네. 해류할 때 이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주고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네. 반면 고위도 쪽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과잉된 에너지가 많아요? 부족된 에너지가 많아요? 부족. A랑 C 똑같죠? 네. 했잖아. 맞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수송되는데 해류를 통한 수송과 그리고 대기 대순환을 통한 수송량을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위도별 수송량의 에너지가 제일 큰 게 38도예요. 어디지? 우리나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온대저기압 지나가고 열대저기압 태풍 지나가고 해류가 지나가면서 에너지 수록,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지랄 빨고 하는 게 우리나라야. 아유. 그래서 지구학 시험 내기 딱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잖아. 아. 진짜 역시 국뽕. 지구과학 시험 역시 우리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어제도 더웠고 그제도 더웠고요. 작년에도 더웠고요. 재작년에도 더웠고요. 우와 대박. 내후년에도 더울 거예요. 우와 대박. 부럽다. 건조하잖아요. 계속 건조할 거예요. 대박. 그러잖아요. 어제도 비 안 왔어요. 오늘도 비 안 왔어요. 내일도 비 안 올 거예요. 그 동네잖아요. 우리는요? 몰라요. 비우고. 요즘에 일부 찹쌀이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뭐야? 또 한참 좀 따뜻하다 하다가 갑자기 아 추워져서 맞아요. 기가 막힌 게 우리나라예요. 일교차. 안촌들하고 반팔이 씌웠는데 그렇죠. 추워서 그래서 지하철 타보면 반팔 반바지부터 시작해서 롱팬 입은 사람들 한국에 다 있잖아요. 맞아요. 상남. 물론 반팔 반바지 입은 사람이 후회하면서 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 열무 좋아해서 맨날 저리 고생해요. 열무? 얇. 얇은. 아하. 얇은. 일부러 그런 건가? 아니 진짜 들렸어. 너무 잘. 그러니까. 됐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지구 복사의 차이 때문에 지상의 대기대 순환이 나타나는데 영도 적도 쪽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와 가지고 네. 위로 한 30도 인근까지 쓱 가다가 내려오는 순환을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네. 헤들리 순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저 지하에 나왔는데 저. 아 클릭 나왔잖아. 네? 맞아. 사실은 기억난다. 기억이 안 나. 네. 기억난다. 위로 90도 극지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순환이네요. 극순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기억나셔야 될 텐데 이거 다 배려하면서 우리 다 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때 이걸 미리 땡겨서 공부시켰던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둘은 열에 의한 직접 순환이다. 그 다음에 30에서 60 사이에서는 형인데 페렐 순환이라서 간접 순환이 일어납니다. 페렐 순환 따라 같이 내려오고 극수와 따라 같이 올라가는 이것을 페렐 순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도 0도 쪽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공기가 많이 상승합니다. 상승하면 고기압 쪽입니까? 저기압 쪽입니까? 저기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적도 저압대라는 이름을 씁니다. 위도 30도 쪽은 대기대선에 큰 하강기가 생기는데요.
여기가 고기압. 고기압이 걸립니다. 중위도 고압. 고압대라는 이름을 써요. 중위도 고압대 대신 요즘에는 아열대 고압대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위도 60도 쪽은 저압대가 걸리는데 여기를 한대 전선대라는 이름을 써요. 위도 90쪽은 극고압대입니다.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 213페이지에 잔뜩 써 있는 거예요. 과거 해류하면서도 많이 공부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적도 고압대예요. 예, 적도 저압대가 됩니다. 중위도 고압대. 안 적혀 있나? 있어요. 에? 어떤 없어요. 내용이냐? 그건 없어요. 고압대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해류 공부할 때 해줬잖아요. 이런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이제 해류가 움직인다고요. 맞아요. 해릴 순환이요. 예, 네. 그래서 적도를 생각하면 열사의 사막이 생각나면 안 돼요. 적도 쪽은 상승기가 많고 그래서 저압되고 비도 많이 내려요. 열대 우림이에요. 네. 오히려 대규모 사막들, 뭐 사사막에 속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위도 30도 부근에서 요 부근에서 대기대선의 큰 하강기로 있는 이쪽에서 대규모 사막이 발생합니다. 해들순환이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지구가 자전합니다. 진행 방향 오른쪽 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전향력이라고 합니다. 진행 방향 오른쪽 휘다 보니까 이런 바람이 붑니다. 북쪽과 동쪽, 북동 방향에서 불어오는, 그래서 여기를 북동 무역풍대라는 이름을 씁니다. 페레스단은 남쪽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진행 방향 오른쪽 휘게 만듭니다. 편사풍입니다. 그리고 극순환 있는 쪽은 이렇게 가는 극동풍대가 됩니다. 세 가지 발음 중에 가장 관심 있는 발음은 뭐다? 편서풍. 당연히 편서풍이죠. 왜? 우리나라 얘기했잖아요. 있어서.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게 자꾸 우리 쪽으로 와요.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게 뭔데요? 중국. 중국이잖아요. 중국의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요? 예, 우리나라 쪽으로 온다 하는 거예요. 대기대선환에 대기대선환 때문에 서쪽에 있는 공기들이 우리 쪽으로 와요. 우리 쪽에 있는 공기는 또 일본 쪽으로 가는 거죠. 왜?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보면 무역풍대 따라서 북쪽도 해류가, 편서풍대 따라서 북태평양 해류가, 그리고 북쪽 해류가 아시아 대륙 부딪혀서 올라가는 게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가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부딪힌 게 캘리포니아 해류. 그렇게 해서 아열대 순환이 일어나는 조금만 천천히. 이 해류 이름이요? 네, 아니 그 아열대 순환인 건 아는데 밑에가 북쪽도고. 예, 여기가 북적도 해류. 어차피 당시 했는데. 앞에 해류 단에서 공부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위쪽에서 흐르는 게 북태평양 해류. 이렇게 올라간 해류 이름이 쿠로시오. 요즘은 교재는 구로시오라고 해놨잖아요. 왜요? 몰라요. 어느 순환인가? 누가 좋아서.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이놈은 캘리포니아. 두 개 다요? 어? 두 개 다요? 예. 아. 캘리포니아 해류가 이제 좀 느리게 넓게 흐른다 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그것도 다 알아야 돼. 해류 하면서 다 했던 거예요. 대서양도 했잖아요. 그때 멕시코 알아봤어? 멕시코 말로 동영상 가람 안 봤어?
알죠. 봐야지. 내가 뭐- 보냈잖아. 뭘 니 언제 보라. 보내줄게. 설레라. 이것들이 결석하면 동영상 보고 좀 복습 좀 하라고 안 하고 있어. 페이지 213페이지 대기대 순환 다시 한번 보시고 해류의 순환에 대해서 이미 당신들 공부했잖아. 네. 페이지 150, 138쪽에 해수의 순환에 대해서 나왔잖아. 어렵겠다. 138쪽 보시면 맞아요. 표층 해수 순환할 때 이때 이걸 먼저 가르치고 왜냐니까 바람을 방해하려야 그로 인해서 해류가 흐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죠. 그때 다 했던 거잖아요. 네. 기억이 나요. 당연히 나야 되는 거고요. 이해된 사람들은 또 해류야 이해되면 그 단독에 동영상 올리는 거 타고 가면 내가 옛날에 올렸던 거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학년 학생들한테 수업했던 내용들도 있으니까 조금 더 3학년 애들은 어떤 거 배웠는지 알고 싶으면 3학년 애들 수업도 들을 수 있고 네. 고등학생들 수업도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우와. 볼 수 있잖아요. 우와. 어디서요? 유튜브 채널. 아 그런 것도 있어? BPA 예, 그거 튀어나오는데. 그거 본다 해서 뭐 돈 들고 아니잖아. 그렇죠. 시간되면 미리미리 다 봐요. 맞죠. 뭐 연구하면 그거 본다고 해서 그거 본다고 내 수업 빼도 돼요. 네. 쌤 수업은 유튜브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빼도 돼요. 아, 네. 네. 집중이 안 돼요. 물론 뭐 당연히 아, 와서 수업 듣는 게 훨씬 더 학원 끊고 효과적이겠습니다만. 유튜브만 주고 그렇게 하면 돼. 유튜브 쇼츠. 돈 낭비하는. 좀 찌직거리면 밑에 치우치는 거 보고. 뭔지 잘 몰라요. 난안 그러는데. 자 이제 문제풀이 시작해볼까요? 네? 자 이번에는 저번과 마찬가지로 밑에 개념 확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21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스타트.